안녕하세요. 조선사타입니다. 6월 9일 06시 30분. 이제 18.8도. 비가 새벽에 이쪽 지역에서 왔었어요. 와가지고 촉촉하니 아주 그냥 상쾌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6월 9일 새벽 이른 아침에 월드컵 20세 이하 축구, 남자 축구 4강전, 그죠? 한국과 이탈리아 우승팀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한국, 그 다음에 에콰도르인가요? 에콰도르인가 아르헨티나인가 하고 이스라엘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졌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번에 이탈리아 잡으면 상당히 역대 전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근데 다들. 방금 페널티킥으로 1대0 지고 있다가 페널티킥으로 또 1대1 해갖고 그래도 오늘 방송을 한다.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묵직하게 방송을 할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되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법은 없고 중에 이슈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걸로. 방송을 위한 방송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방송 중에 마지막 방송으로 오해겐잡으로상, 우리가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 살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패배감에 젖어 있는 애들 있잖아. 패배감에 젖어 있고 어떤 피해의식이 젖어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야. 그게 일정 부분은 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우리 자괴감을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야의 리더들이 그걸 긍정적인 어떤 국정 리더십으로 잡은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때가 언제야? 이거 왜 안 되네. 때가 바로 제 생각에는 군부 독재 시절에 유망한 군부 엘리트들이 독재를 하면서 인정해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였던 어떤 국민의 희생을 이끌어내면서 그 국부를 국가의 발전으로 거대한 방향으로 트는 대로 쓴 거라는 거지. 68년인가 65년도에 일본의 치사하게 배상금, 전쟁 배상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걔는 뭐 지네들이 패망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어떤 열망을 담아냈잖아. 다른 개발도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이런 원천적인 불신감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는 얘기지. 거기에 오는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국가의 국부를 키우는데 그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그 68년 이후에 박정희가
그 독일에 넘어가면서 일정 부분 우리 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호소하러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가 인상 깊게 봤던 도로가 그 40km, 편도 40km의 아우토반이었잖아요. 한번 근데 중간에 내려서 그 아우토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도로 스케치를 하고 이후에 2년 후에 그가 전격적인 발표를 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서울 서울 부산에 대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열망을 보도하잖아요. 그때 뭐 야당의 이런저런 뭐 소리들을 다 없고 그가 국부로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그때니까 가능하지 지금 말도 안 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고속도로냐.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인데 말이지. 그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행기도 몇 대 없는데 말이야. 자가 비행기용 하늘 도로를 만든다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럴 바에야 뭐 공장을 지으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거역하면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시대 흐름을 아무리 읽었다고 해도 이거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리더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자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느낌인데 지가 뭐 자기가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언제 그거 설명하고 있어. 이게 이제 뭐 나름 뭐 민주화에 대해서 거역하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논리가 그렇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79년도에 자기의 부하에 대해 저격당했지만 오에겐자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에겐자브로 2023년 3월에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나는 잘하면서 오에겐자브로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일본의 시대적인 지식인, 시대적인 표상. 그래갖고 난 또 피로감에 젖은 거고. 나도 교육받는다. 일본 나름대로의 간성도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성인들이 무슨 면목으로 자기들이 일본의 지성이라고 하겠냐, 우리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들을 격하시켰는데 2020년 3월에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그 국내에 있는 몇몇 소설가들하고도 이런 교류가 있었겠죠. 뭐 김지아라든가 황석영이라든가 이런 거. 그중에서 오에겐자브로는 70년대 80년대 어목했던 시절에 그 우리 지하에서 활동하던 여러 문단의 지식인들의 투옥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세계에 호소하고 그때 협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자에 대한 협방을 촉구하기도 하고, 황석영이 방북한 이후에 투옥됐을 때도 그 한마디로 그 이전에 이제 오에겐자브로와 황석영 선생이 이제 뭐 만났던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럽고 오점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실패, 그런 부분이 당시에는 상당히 좀 말하기가 거북했었어요. 또 가족사에 대한 어떤 우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마다 틀리겠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죠. 또 각 개인의 가족사에 대한 얼룩진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에겐자브로는 황석영 선생과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어피시칼 한 얘기를 하겠지, 둘이. 황석현 선생하고 이게 이제 뭐 이제 처음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뭐 황석현 선생이 노벨 문학상을 탄 귀하가 어떤 국내에 있는 선량한 지식인들에 대한 투옥에 김재하 씨가 긴급조치로 들어갔잖아요. 투옥이 됐잖아. 이분에 대한 석방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굉장히 사무적인 얘기만 한 거지.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얘기를 하면 뭔가 좀 근데 군부 정치에 다가오는 게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그냥 의뢰하는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덕담식으로 귀국의 발전에 대한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고 개인적으로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 대한 68년도 도쿄올림픽도 있고 막 그럴 때잖아. 이후에 막 부흥이 있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50년 이후에 우리가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또 희생을 겪는데 거기에 대한 알짜 돈은 일본 쪽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미국의 전쟁 물자를 대는 곳이 어디였겠어? 일본이었어, 일본. 베트남에 대한 전쟁 물자 중에 상당 부분도 한국과 일본이 갖다가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야? 경찰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덕담식으로 했던 거고 속으로는 끙 앓는 거지. 황석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제 고해상이 이제 황석영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소설가로서 귀국의 그런 역동성에 대한 또 부러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또 그 얘기 또 뭐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어온 그 당시에 조선제국, 대한제국부터 시작된 멸망사라든가 타국에 대한 침략사, 또 내전, 그렇죠?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 민주화를 겪지 못하고 이런 일련의 혼란스러운 생활이 소설가로서는 참 시나리오를 잡기 좀 편하다.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국에서 있는 소설가들의 다양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참 맥락한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듣자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어웨이 겐잡으로 오해상이 시간이 조금 지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가장 깊숙하고도 내밀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잘난 척만 할 줄 알았던 오해상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초인류 국가로서 미국 다음으로 뭔가 국가에 대한 어떤 패권의 국가로 올라가는 그들의 시기 어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오해상이 그러는 거야. 자기한테는 자식이 있대. 음악을 하는 자식이 있대. 어우, 음악을 하냐고. 자기 자식도 음악을 한다고. 자기 자식은 태어날 때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는데 그 뇌가 뇌압에 의해서 그 약해진 두개골 바깥으로 이게 뇌가 이렇게 나왔었더래. 그래갖고 그 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서 장애가 왔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말과 시력을 잃었대, 아들이. 그 얘기를 둘이 간담을 하는데 이제 서슴없이 얘기를 해주더래. 황석현 선생은 그 얘기를 그렇더래. 부끄럽더래. 아들이
어떻게 잘할지 모르지만 그런 아들과의 대화가 항상 자기는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긴장감에서 오는 힘으로 소설을 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밀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었대. 오해상의 아들은 참고로 정서적인 어떤 양상을 위해서 새소리를 들려줬고 처음 나왔던 얘기가 무슨 새다라는 말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후에 그는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발휘했고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부모는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대요. 전문가한테 그에게 음악에 대한 작곡을 추천했고 그 길로 가서 2015년인가에는 일본 국내에도 유명한 상도 받았다 정도로 장애가 가지고 있는 극복을 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걸까요? 이후에 그는 그 얘기 듣고 난 또 깜짝 놀랐어. 일본 그러면은 일본 국민이 식민으로서 아직까지도 국가는 크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작게 내는 어떤 그런 습성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가 돌출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식민시대에서의 정당한 자기 반성이라는 부분 측면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오해상이 그런 걸 몸소 실천적으로 깨는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일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천왕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노벨문학상을 타고 나서 일본 천왕이 일본 왕이 오해상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연락을 한 거지. 근데 거부를 했어. 이게 말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 일본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신으로 존재하는 그에게 주는, 그가 특정 자기 신민에게 주는 자에게 어떤 하사되는 내용을 거부했다는 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거부했어요. 노벨문학상은 특정한 상으로 그에게 상을 주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일련의 그 작가의 흐름, 사조를 보고 그에게 상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오에겐자부로에 대한 활동을 일본에 있는 방송사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보지 않는다고 줘야지. 방송도 잘 안 되는데. 그가 이끌고 있는 일본 헌법 구조에 대한 개헌 반대 모임이 2만 명이 넘대요. 2만 명. 그 2만 명, 우리는 맨날 보수주의자의 뭐 혐한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만 우리 보도 내용을 듣잖아. 나는 그런 부분이 일본이 전체적으로 의도된 항의인 것 같아. 한국 너희들 봐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뭐 한일협약, 한일 배상으로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너희들은 자꾸 꼴대를 움직이면서 자꾸 꼴대를 움직여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지 마라. 국가 간의 배상은 다 끝났다 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 일련의 기조들이 다 그 NHK나 뭐 이런
아사히 신문 등에 보도되는 거는 우리한테 접하게 되는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 아, 전체 일본 시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저런 생각들 하고 참 답답하다. 코드가 안 맞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어. 일본 최대는 아니더라도 수만 명이 이끌고 있던 그의 일본 헌법 구조의 모임, 개헌 반대 모임. 헌법 구조가 개헌이 된 순간 일본은 적성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오해상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직접 봤는데 차분하게. 일본은 헌법 구조의 개헌을 통해서 자국 및 타국에 대한 능동적인 방어라는 부분을 개헌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면은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자기 나라인데도. 지금 보세요.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며칠 전에도 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일본의 큰 그림은 그거예요. 지난 1976년인가요? 미중 간의 급격한,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을 갈라놓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가 키신저의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가 그 대탕트,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이쪽 판을 흔들어 보자는 키신저의 커다란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키신저 체제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딱 보면서 동북아에서 가지고 있는 일본은, 그때는 다나카 수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일본과 미국 몰래 미중 간의 수교를 하기 전에 다나카 수상은 중국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텄어요. 그 건으로 해서 미국은 얼마나 황당했는지, 다나카는 그 건으로 해가지고 최초로 그 임기 이후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시에 그 뇌물수수 혐의로 해서 커다란 곤욕을 치러요. 커다란 곤욕을 치는 정도가 엄청난 그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요. 다나카스. 그 뒤에는 미국의 키신저의 공작이 있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 일본은 항상 패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는 노력을, 지난 그 대정봉환 1862년인가요? 대정봉환 이후에 일본은 중국의 몰락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시 노력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45년 패망 이후에 메가더가 걸어 잠궜던 너희 나라만 보호하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조항을 걸어버렸잖아요. 일본 헌법구조에. 그걸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아베부터 시작해서 다케다 신켄이 가지고 있는 다케다 신켄이 가지고 있었던 18세기에 19세기에 그 어마무시한 신화 같은 일들을 아베 신조, 아베상이 자신의 이름에다 신자를 달아가면서 우익에 대한, 그들에게 있어서 메이지 유신은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열망이고, 거기에 동북아는 그 판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걸 밟았어야 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 세력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일본이 해줄 것이라는, 아직까지도 그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어떤 아시아와의 관계는 다 개무시하고, 다만 대중국, 대소련에 대한 공산 세력에 대한
우리나라가 하나의 일종의 남한과 북한이 그들 두 진영 간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리전도 했었고 양 진영에 있어서 진공관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가끔씩 번쩍번쩍 있거든요.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는 것도 싫어하고 중국과 한국이 친해지는 것도 싫어하고 한국과 미국이 자신을 뛰어넘고 일본을 뛰어넘고 행동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모든 걸 다 뚫어놓는 게 일본이에요. 거기에 반기를 든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이 오해 겐자부로였다는 거예요. 사벌에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주목해야 될 인물이에요. 주목해야 돼. 그동안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 거부하고 했었는데 원통하게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에 대한 평가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이랑이 주는 노벨 문학상에 대한 어떤 칭찬을 하기 위한 훈장을 거부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익이 주는 위협에 대한 목숨을 거는 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시대적인 양심 맞습니다. 시대적인 양심. 도쿄에 가면은 노무라 증권이라는 데가 있어. 노무라 증권. 그 앞에는 제가 한번 지나가본 적이 있는데 오래됐죠. 그곳에서는 퇴임한 일본인들이 그 수십억 수백억 원을 수천억 원을 불리는 증권사 간부 직원이 정해진 어떤 60 몇 세의 정년을 한 이후에 조용히 지하로 내려간답니다. 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이겠지만 조용히 지하로 내려간답니다. 퇴임한 분들 계급장 뛰고 그 지하에 내려가면 조용히 그 작업복을 입고 하얀 백발의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증권을 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있고요. 하얀 백발의 노인들 20대 입사해서 60대가 될 때까지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일본 최전성기의 증권회사의 간부로서의 리지 같은 인생 시절을 마치고 조용히 지하로 내려갑니다. 하얀 백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자기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일본이 정해진 매뉴얼은 그거예요. 일본이 정해진 전체적인 흐름의 매뉴얼. 묵직하죠. 묵직해요. 혼란스럽지도 않고.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일본 내에서 있는 큰 인재들이 갖고 있는 흥망성쇠에 대한 흥망성쇠가 아니라 한 인생의 흐름을 아주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는 매뉴얼이 있다는 부분이 일본을 이렇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에겐자부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노무라 증권에서 이사 부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서 조용히 증권을 사는 사람, 이런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비교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2023년 3월에 허가하신 오해겐자부로상을 추모하면서 향후에 그가 묻힌 곳에 그를 추모하러 한번 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6월 9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 1회 좀 더 진보된 편집과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졌다 됐습니다. 축구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